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에 계시는 누구신지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다인커피 시스템 기술부에서 일하고 있는 강신호 과장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죠. 네, 대리님에서 과장님으로 진급하셨다는 거. 네. 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1,000만 원 선으로 카페를 창업할 수 있는 머신들이나 그 기타 외 장비들을 알아봤어요. 네. 오늘은 어떤 거 하실 건가요? 오늘은 한 2천만 원 정도 선까지의 장비들을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봤었던 이제 모델들에서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이제 된다고 봐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커피 머신들 안에 있는 보일러도 개수가 많아질 거고 조금 더 열 보존율을 높인 모델들, 조금 더 바쁘신 매장에서 사용하시기 좋은 모델들로 구성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커피 머신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난번에 봤던 싱글 보일러에서 보일러 개수가 이제 늘어난다고 보면 다른 뭐 냉장고나 이런 것들은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냉각의 방식에 따라서 안정성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갈 거고요. 그라인더도 마찬가지로 칼날이 커짐으로써 발열이 생기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한번 더 확인을 하고 넘어가실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1,000만 원대 때 장비들을 한번 봤었고 이번에는 한 2천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필요한 그 평수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가격대가 좀 설정이 될 것 같은데 네. 보통 한 우리가 1,500에서 2,000 정도 생각하면 평수로 봤을 때 몇 평 정도까지 좀 커버가 될까요? 보통 평수로는 한 20평에서 30평 정도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판매량이 많은 테이크아웃점을 위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작은 평수라고 해서 무조건 저가가 들어가서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작은 평수라도 로테이션이 굉장히 빠른 매장들은 거기에 맞춰서 또 머신들을 사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찝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리님. 아까 전에 모델에서 지금 이제 머신이 뭔지 모르게 좀 예뻐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모델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 모델은 피안마사의 콤파스 듀얼 보일러라는 모델이고요. 금액대는 1,000만 원대 이하 정도의 머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 모델이랑 어떤 부분들이 좀 다를까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보일러가 두 개로 나눠져 있다는 부분인데요. 스팀 보일러와 커피 보일러가 별도로 나눠져 있어서 각각 스팀과 추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그 외에 PID 시스템이라고 해서 직관적으로 온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설정하실 수 있는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보일러가 두 개니까 스팀 보일러 쪽 온도 세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추출 보일러 쪽 세팅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1,000만 원 미만 정도에 되는 커피 머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전체 견적을 1,500에서 한 2,000 사이에 줘도 되는 그 정도의 커피 머신인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리님. 지금 옆에 보이는 이 검정 색깔, 이 모델은 혹시 어떤 모델일까요? 네, 마찬가지로 피안마사에서 나온 콤파스 멀티 보일러라는 모델입니다. 멀티라고 하니까 뭔가 보일러가 더 늘어났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드는데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앞쪽에서 보셨던 듀얼 보일러 모델에서 각각 그룹별로 나눠져 있는 멀티 보일러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앞서 모델을 한 3개에서 4개 정도 봤는데 지금 금액대가 혹시 어느 정도 되나요? 이 모델은 1,000만 원대 조금 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0만 원대 위 정도 되면은 이제 각 그룹별로 온도 세팅이 가능한 커피 머신을 살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견적으로 봤을 때는 2,00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시나요? 네, 맞습니다. 2,000만 원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보일러가 커지거나 또는 보일러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금액대가 올라가는데 네. 이렇게 금액대가 올라가는 머신들을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써야 되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는 열 보존력입니다. 추출을 하심에 있어서 한 잔, 두 잔 뽑다 보면은 보일러 온도가 떨어질 때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많이 보완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스팀 같은 경우에도 두 잔, 세 잔 이상 치시다 보면은 스팀이 모자라서 기다리셨던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보일러 용량이 더 커지고 히터 용량이 더 커져서 열을 더 잘 보존해서 안정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액대가 올라감에 따른 변화도 우리가 이제 봤었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혹시 어떤 것들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지금은 커피 머신 외에 그라인더랑 온수기 등으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대리님, 그라인더 포함해서 우리가 한 1,500에서 2,000 정도 봤을 때 어떤 그라인더들이 소개가 가능할까요? 지금 대표적인 그라인더들은 옆쪽에 보시는 모델들인데요. 콤팍에 있는 E8 모델, 그 다음에 메저사에서 코니 S 모델, 그 다음에 안핌사에서 나온 SP2 모델, 이렇게 대표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그 1,000만 원대에 맞출 수 있었던 그라인더들이랑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칼날의 크기나 형태가 바뀌는 것들이나 좀 더 안정성을 추구하는 기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비싼 돈 주고 뭐 말씀해주신 칼날 크기가 이제 달라졌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칼날 크기가 달라져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칼날 크기에 따라서 발열의 정도라든지 잔수를 많이 뽑으셨을 때 마모도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칼날이 크기가 크면 클수록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좋아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액대가 조금 올라갔을 때는 요 세 그라인더 중에 선택권이 생기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드는 또 궁금증은 뭐냐면, 그라인더를 왜 2대 쓰고 막 3대 쓰고 하는 매장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한정선을 한 2,000 정도까지만 본다면 SP2나 뭐 이런 라인업들을 한 대 두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온디맨드나 아까 그런 라인업들을 2대 두는 게 좋을까요? 매장마다 차이가 많이 있으시겠지만 보통 대부분의 경우는 메인 그라인더, 그러니까 아메리카노라든지 조금 다크한 원두를 쓰시는 그라인더들을 이런 식으로 비중을 조금 더 두시고, 옆에 있는 서브 원두들, 다른 원두들을 사용하시는 것들을 보통 저가형 그라인더로 넣는 편이 있습니다.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그렇게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매장을 해보지만 그런 방법을 한번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님, 지금 앞에 보이는 거는 어떤 걸까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온수기이고요. 저희가 독점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알탭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생긴 게 조금 다른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네, 바로 옆에 있는 모델은 코크를 직접 당겨서 물을 받는 형식의 수동 모델이고요. 옆쪽에는 버튼식으로 바뀌어서 원하는 물량을 저장한 양만큼 받으실 수 있는 자동 모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수동이고 자동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과장님, 그러면은 왜 수동이고 왜 자동이에요? 네, 옆쪽에 보시다시피 수동 모델은 코크가 달려 있어서 사람이 직접 손으로 원하는 양만큼 받고 다시 닫아줘야 하지만, 자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물량을 저장하셔서 터치 한 번에 원하시는 물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동이라고 나누었습니다. 혹시 수동이랑 자동이랑 나뉜 게 다른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부분은 금액적인 차이가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러면 수동은 얼마고 자동은 얼마일까요? 수동은 100만 원대 아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 모델은 그것보다 조금 더 비싼 100만 원대에서 조금 더 플러스된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 1,000만 원 정도 머신을 생각할 때는, 전체 견적을 생각할 때는 수동을 넣어도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때는 자동 모델을 써도 상관은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금액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은 사실 뭐 좀 편하게 자동 모델을 써도 상관은 없겠죠?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매장에 자동 모델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이는 것들은 블렌더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뚜껑 없는 것들이 많이 있네요. 네, 이게 탈착식이라 지금은 전시되어 있는 것들은 없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한 1,500에서 2,000 정도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떤 블렌더기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옆에 보시면은 바이타믹스 모델, 그 다음에 비앙코의 구스토 모델, 그리고 위쪽에 큐빙스 모델이 있습니다. 혹시 뭐 대략적인 금액대를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대략적인 금액은 한 200만 원대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그 100만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모델들이랑은 혹시 어떤 게 좀 다를까요? 강도의 차이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단단한 얼음을 얼마나 잘 부술 수 있는지의 차이가 가장 클 것 같아요. 그 칼날의 강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 블렌더기에 그 칼날이 좀 두꺼워서 뭐 키위 씨를 안 깨고 뭐 블렌딩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혹시 있나요? 네, 고가의 블렌더들은 출력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서 약한 힘으로 오랫동안 돌린다든지 그런 부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차이점이 사일런스라고 생각을 해요. 저가형 모델들이랑 다르게 뚜껑 커버들이 마찬가지로 있지만 고무 패킹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더 잘 돼 있어서 그라인딩이 될 때 소음이 조금 더 덜한 게 장점입니다. 아, 소음도 그렇죠. 우리가 그라인더도 그렇고 사실 블렌더기도 그렇고 소음이 굉장히 심한 모델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델, 고가의 조금 모델들은 그런 소음도 조금 잡아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과장님 앞에 보이는 거는 냉장고 같은데 냉장고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실 수 있는데요. 앞쪽에 보시는 테이블 냉장고, 그 다음에 스탠드 냉장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냉장고, 냉동고는 우리가 그 매장 환경에 맞춰서 사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금액대가 어떻다기보다는 요거는 이제 환경에 맞춰서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지나가면서 봤는데 좀 특이한 냉장고가 있더라고요. 그거 네, 한번 맞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네, 우유 냉장고 굉장히 편해 보이는데 뭐 요것도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서랍식으로 되어 있어서 우유를 넣고 꺼내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선입선출 또는 바쁘신 매장에서 사용하실 때 엄청 편리한 장점이 있고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냉장으로만 작동이 되시기 때문에 냉동 과일 등 보관하셔야 되면 조금 불편하신 점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얘는 냉동 냉장 이렇게 따로는 안 되는 거고 무조건 이제 서랍식 냉장고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냉장고, 냉동고 할 때 가장 좀 궁금했던 거는 이게 물건을 사다 보면 한 번씩 직냉식이라고 얘기하고 간냉식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던데 혹시 그거 차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직냉식이랑 간냉식의 차이점은 직냉식의 경우 옆에 있는 벽이 차가워지면서 안에 내부를 차갑게 만들어주는 방식이고요. 간냉식은 차가워진 바람을 집어넣는 방식으로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가격 차이도 혹시 있는 거예요? 보통 직냉식보다 간냉식이 거의 2배 정도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점이라고 하면은 차가워진 바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벽이 차가워지는 것보다 내부의 온도가 골고루 펼쳐지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에가 생기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간냉식이 훨씬 더 스트레스가 덜 하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직냉식에서 많이 보던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에가 꼈을 때 깨줘야 되는 문제점들이 사실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간냉식을 많이 찾긴 했었는데 금액대가 거의 한 2배 정도 차이 난다고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아까 전에 뭐 봤던 뭐 제빙기든 냉장고는 그 금액대보다는 내가 쓰는 환경에 맞춰서 쓰는 게 더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네. 네, 과장님.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다 둘러봤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금액대가 조금은 다르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금액이 1,500에서 한 2,000 정도로 맞춰질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사용 환경에 따라서 제빙기나 온수기 등이 추가되더라도 그렇게 크게 많이 금액이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지난번 시간에는 1,000만 원 언더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사실 이번 시간에는 1,500에서 우리가 2,000 정도 이렇게 좀 넉넉하게 보는 이유가 환경에 따라서 뭐 그라인더를 2대 할 수도 있고 3대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 정수 필터도 들어갈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드립바가 들어가면 또 금액대가 달라지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머신들이랑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세팅을 한다면 1,500에서 한 2,000 정도로 세팅이 가능하다. 네, 가능합니다.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다인커피 시스템 강신호 과장이었습니다. 네, 저는 권태로운 커피 생활의 권태커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